지금 이재명 대표 계속해서 단식 중이죠. 오늘이 16일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박 낙인 공천 못 받을까 겁났나 이재명 체포동의안 흔들리는 비명계. 지금 비명계에선 체포동의안 이거 찬성 누르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지금 얘기인 겁니다. 근데 요 기사를 가지고 온 이유. 여기 좀 요 밑에 있는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중입니다. 근데 명단 얘기도 또 나왔습니다. 이 대표도 지난 5일 동조 단식하는 의원님들 명단을 누가 관리하느냐 오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명단 관리 잘해달라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근데 요거는 김상일 위원님. 예. 요거는 대체 무슨 명단을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써 있지 않습니까? 이제 뭐 동조 단식하는 의원님들 네. 뭐 명단,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방문한 그 분들 위로 방문한 분들 명단 뭐 이런 거와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네. 하여튼 뭐 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네. 저는 뭐 해석보다는 저는 해석이 될 만한 얘기가 이렇게 밖으로 나오고 뭐 이렇게 뭐 알려지고 네. 이런 건 좀 사전에 좀 관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오히려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왜냐하면 저런 말이 줄 수 있는 또 파장이 있잖아요. 네. 정우천 의원 같은 경우는 저기에 내가 마치 무서워서 내지는 뭐 이렇게 뭐 공천을 못 받을까 봐 두려워서 가는 듯한 뭐 이런 모습은 보이고 싶지 않다. 그래서 또 뭐 가기가 좀 어려워졌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파장이 있어요. 힘 있는 권력자의 주변의 일들은 아주 여러 가지 파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거는 좀 오히려 말이 안 나오게 관리를 했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기사의 제목 좀 전에 네. 수박 낙인 공천 못 받을까 겁났나. 이거는 제가 언론에서 왜 이런 제목을 뽑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뭐죠? 왜 이런 좀 약간 자극적인 거를 뽑는지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선순위라는 게 존재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처음부터 이게 명분이 좀 없겠다라고 비판을 좀 하는 사람이었지만 네.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먼저 해결할 게 이재명 당대표가 불행한 어떤 내지는 뭐 위험한 상황으로 가지 않게 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얘기를 안 하는 것이지 뭐 겁이 나서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뭐 출마를 안 할 거니까 그렇지만 출마하려고 하면서도 어쨌든 국민에 대한 자기 신념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이런 명단 얘기가 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왜 이렇게 노출이 된 거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직접 했습니다. 그 목소리 들어보고 오시죠. 오늘 양경수 의원님도 같이 하루 종일 하셨습니다. 오늘 저기가 있는데 당직으로는 한준호 의원님 당직 대표로 여기 안 써서 몰랐어요. 계속 이거 당직 그러니까 동조 단식 명단을 관리하시는 거죠. 이제 누락되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떤 일종의 오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당직 최고위원 이름 안 해놓고 그런 분도 계셔서 좀 관리를 좀 잘해달라고. 네. 지금 동조 단식하는 의원님들 뭐 이름이 안 올라가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재명 대표가 하는 얘기가 저희 앞에서 이 영상 취재 기자들이 다 취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김종혁 의원님. 예. 근데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이재명 대표는 문제가 없는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한 걸까요? 아니 이게 우리 김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은 네. 당이고 굉장히 이상주의적이긴 한데 네. 실제로 정치판에 있는 사람들은 공천이 생명이에요. 네. 그걸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합니다. 근데 지금 대표가 대놓고 온 사람 중에서 누락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거 명단 관리 잘해 라고 얘기를 하면 네. 저 얘기를 들으면서 의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안 가면 큰일 나겠구나. 이런 생각 안 하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밖에 안 갔다는 건 그것 자체가 오히려 저는 더 놀랍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저게 방탄단식이 아니다. 네. 체포동의안은 오면 나는 당당히 걸어가겠다고 여러 차례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영배 의원이 체포동의안 오면
우리는 다 출석했다가 나오면 돼. 그러면 부결시킬 수 있어. 그리고 정청래 최고위원도 네. 아니 부결이야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하시잖아요. 이 두 분이 누구십니까? 그야말로 이재명 대표의 복심들 아닙니까? 그렇게 평가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하는 얘기를 일반 의원들이 들으면서 저거는 이재명 대표 뜻과 아무 상관없는 저 사람 개인의 의견이다. 이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까? 의원들이 그렇게 어리석거나 단순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이 단식은 결국은 명분을 뭘 내세웠든 간에 재판 지연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 본인의 입으로 그 출석하겠다고 얘기했는데 퇴로가 없기 때문에 그 퇴로를 다른 퇴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방탄 단식의 성격이 더 강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보실 겁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재명 대표의 주변 이른바 측근이라고 얘기하는 친명계 의원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서 어떻게 또 의원들이 느끼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와중에 민형배 의원의 얘기가 나왔었죠. 민형배 의원 뭐라고 얘기했었는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오시죠. 아니 체포동의안이 오는 것 자체가 저는 부조리한 정치 현실이라고 보고요. 정치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응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프레임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는 투표를 거부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죠. 근데 그 거부를 한번 해도 그 다음 본회의 열리면 또 해야 되고. 그거는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의장한테 달려 있어요. 의장이 의회에 권위를 지키고 대의기관 국민의 대표기관에 대의기관에 그걸 하려면 의장이 상정 안 하면 되죠. 네. 표결 안 들어가면 되고 다시 또 다음 본회의에서 또 하게 되면 의장이 상정을 안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지금 체포동의안 흔들리는 비명계 여기 좀 밑줄을 보겠습니다. 한 의원은 나는 어차피 수박으로 찍혀서 부결에 투표를 해도 반대표를 찍어도 찬성표에 찍었다고 비난을 받을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회의장을 나가는 게 결백을 입증하는 방법 같다고 동조했다. 다른 의원은 친명계가 퇴장한 뒤 표결에 참여했다간 회의장에 남은 것 자체로 당대표 보내버린 놈이란 소리를 듣기 딱 좋다라고 걱정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회의장 안에 남아있는 것 자체를 지금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주상호 변호사님. 예. 아예 표결 보이콧을 지금 민영배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이 실제 보이콧하고 퇴장할 가능성. 퇴장하게 돼서 보이콧이 돼가지고 가결 정족수가 안 되면 네. 그 다음 또 열리죠. 본회의일에 첫 안건으로 또 올라오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결과적으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에게 자신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자신들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을 지면 되는 거예요. 그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 옳았다면 옳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왜 옳았는지를 그 당원과 국민들께 납득시키면 되는 겁니다. 납득이 안 되는 거면 그 부분에 대한 주권자의 판단이 그 의원의 개인의 판단과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 대의기관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중히 고려해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체포동의안 제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는 당연히 있고요. 네. 이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왜 두고 있는 것인지를 이제 여야를 떠나서 이제 국회라면 국민의 대의기관이라면 한 번쯤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비단 민주당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음에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국민의힘에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수사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과거에도 그랬잖아요. 맨날 정치 수사라고 공격하고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검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도 엄청나게 비난을 많이 다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국회의원이 갖고 있는 그 권한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대행정부 견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에요. 그런 부분을 정말 정당하게 스스로 쓰고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국회가 스스로 감시하고 국회가 스스로 자정해야 되는 것이지 그게 뭐 행정부의 그 청구가 있고 사법부의 판단이 있으니까 당연히 따라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삼권 분립을 왜 얘기합니까? 왜 헌법 질서를 왜 얘기합니까? 그런 부분은 좀 신중하게 우리 헌법이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고 우리 헌법이 그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이 취하고 있는 헌법을 왜 따라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김종인. 짧게만 말씀드리면 과문한 탓인지 다른 나라 선진국 의회에서
그 체포 동의안이라든가 면책 특권을 내세워서 국회에서 혹은 그 아무 말이나 허위 사실을 뱉어내고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이 부패 범죄에 대해서 이 불체포 특권을 통해서 회피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지 못합니다.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 제도가 원래는 영국에서 그 왕이 불법적으로 의원들을 국회를 해산하거나 의원들을 회기 중에 체포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지금 민주화된 나라들에서 그런 일이 자행될 수가 없습니다. 일부 독재 국가에서는 가능하겠죠. 그래서 과연 저는 이런 불체포 특권, 면책 특권 이런 것들이 과연 필요한 제도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지만 네. 그런 나라들은 다 불체포해서 합니다. 구속 안 해요. 수사 과정에서, 재판 과정에서. 그런 다 나라는 어디죠?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합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유럽의 선진 국가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국회의원을 구속시켜서 수사하고 재판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런 부분들 생각하셔서 좀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발언권을 얻고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손을 다들 들고 다 들고 아니, 계시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나왔잖아요. 김민수 대변인님. 일단은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한 포기는 이재명 대표 민주당 당대표의 대선 공약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열렬히 반대하는 거는 좀 민주당 소속 인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그리고 단식장에 그 양유원영 의원이 꽃소금을 좀 갖다 놨다가 혼나는 장면을 봤습니다. 네, 영양소가 들어있는 소금을 갖다 놨다고. 네네. 자, 이재명 대표의 뜻에 반하는 이런 소금 하나를 갖다 놔도 싫은 소리를 하는데 만약에 이 체포동의안을 가결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배 의원이 네. 거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결을 이야기하면 과연 이거는 이재명 대표를 뜻을 이렇게 거스르면서까지 했을 것이냐. 제가 볼 때는 리모컨으로 움직인 장난감과 같다. 네, 그래서 뒤에 실제 리모컨을 움직이는 사람은 따로 있고 스피커를 낸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김상일 의원님. 리모컨으로 움직였다는 거는 저는 좀 과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정치인들은 자신의 공천을 위해서 뭐든 다 한다고 좀 전에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요. 실제로 제가 정치권 오래 경험해봐도 그래요. 민영배 의원은 자기를 위해서 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나 이렇게 이재명 대표에게 나 이렇게 하고 있어. 나 이렇게 아부 잘하고 있으니 나 좀 봐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 네.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